이번 시간에는요, 그룹 함수를 사용한 집계 데이터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요, 그룹 함수의 개념과 사용법, 다음에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그룹 바이 절, 해빙 절,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그룹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또한 그룹 함수의 사용법을 살펴볼 거고요. 2교시에는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그룹 바이 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교시에는요, 해빙절을 사용하여 그룹별로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그룹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함수는 하나 이상의 행을 그룹으로 묶어 연산하여 총합, 평균 등 하나의 결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룹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함수는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행을 그룹으로 묶어 연산을 수행하고요, 총합, 평균 등 하나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룹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룹 함수가 이제 종류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sum은 그룹의 누적 합계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avg라는 그 함수는요, 그룹의 평균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count는 그룹의 총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max는 그룹의 최대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min은 그룹의 최소값을 반환합니다. stdv는 그룹의 표준 편차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variance는 그룹의 분산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룹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sum이라는 함수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는 해당 칼럼 값들에 대한 총합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급여 총액을 구하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select sum salary, 급여죠. 급여의 총합을 구하시오. 자, 그룹 함수는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from emp 테이블로부터 자,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sum 셀이죠. from emp.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셀러리 급여의 총합이죠. 셀러리의 총합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셀러리 한번 볼까요? 셀러리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에 대한 총 집계 데이터, 총 합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sum이라는 그룹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봤고요. 다음에는요, 커미션 총액을 구하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sum com 해가지고요, 커미션의 총합, 총합 EMP로부터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원 탭을 살펴보게 되면 커미션의 널 값이 저장된 사원이 있습니다. 이 널은 이제 블랙홀이기 때문에 널을 저장한 컬럼과 연산한 결과도 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커미션의 총합을 구해도 널 값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함수는 다른 연산자와는 달리 해당 값이 널인 것은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비록 널이 있더라도 총합을 정상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전에 널에 대해서는 연산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VL 같은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널 값에 대해 처리하고 연산을 했었는데요. 자, 이 sum이라는 함수는 널 값을 자동 제외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널에 대해서 별도 처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커미션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커미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커미션을 EMP 테이블로부터 확인해 보면 네, 자 지금 널인 데이터들이죠. 이것들이 전부 다.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널인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네, 널인 데이터들. 네, 널인 데이터들. 그렇지만 썸을 하게 되면 네, 요렇게 네, 커미션 값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널 값은 자동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elect 네, sum come from emp 해서 연산 결과를 보면 네, 220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널 값은 자동 제외를 하고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균을 구하는 avg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avg 함수는요, average죠. 네, average의 약자로서 해당 칼럼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칼럼 값이 널인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룹 함수의 특징은 네, 칼럼 값이 널인 것은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급여 평균을 구하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네, select avg cell 해서 from emp 하게 되면 네, 급여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네, 한번 수행을 해보면요. select 네, avg죠. 평균 값을 구해라. 셀러리 급여의 평균값 네, 구하게 되면 네, 2073 네, 소수점 이하도 나오죠. 2073 대략 사원들의 지금 현재 있는 전체 사원의 평균 급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일단 널 값은 제외하고 연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 값을 구하는 거를 저희가 또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최대값을 구하는 max와 최소값을 구하는 min이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한 칼럼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바로 max란 함수가 되고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가 바로 min이란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급여와 가장 낮은 급여를 구하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select max salary, min salary from emp. emp 테이블로부터 급여의 max 값과 급여의 min 값, 최소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 max sal 급여의 최대값 from emp 하면은 네, 맥스 셀러리가 네, 5,000이 나옵니다. select 네, 셀러리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네, 여기에서 맥스 값은 여기 5,000이죠? 네, 5,000이 제일 큰 값이죠. 그래서 이 최대 값을 구하게 됩니다. 최소 값을 구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지금 여기 셀러리가 네, 800으로 되는 게 이 값이 나오겠죠?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select min cell from emp. 그래 보니까 네, 민 값은 800으로 이렇게 연산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ax와 min은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칼럼에 대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네, 사원들의 최대급여, 자, 맥스 셀,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from emp. 우리가 방금, 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select 문을 구성을 할 적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커리문에서 select 절에 이 name이라는 컬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 name. 자, select ename 이렇게 되겠죠? 네. 자, select ename from emp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칼럼이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select 네, max 그 다음에 cell 하게 되면
네, from emp 하게 되면 하나의 결과가 나오죠. 둘 다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elect 이 name 그 다음에 max cell from emp 하게 되면 얘를 표시할 적에 어떻게 표시되겠습니까? 네, 이 name 전체 다 나와야 되겠죠. 이 데이터가 전체 다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고요. 또한 셀러리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네, 지금 뭐 스미스의 최대 연봉이 5천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하나가 나오고, 그렇다고 이렇게 중간에 표시하면 뭐 여기 표시된 이름의 급여가 5천이냐 사용자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을 허용을 하면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네, 허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값은 여러 개의 결과고 여기의 결과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에 대한 실행은 이렇게 그룹 함수의 단일 그룹의 그룹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룹 함수, 단일 그룹, 이제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출력이 되려면 어떤 그 그룹으로 이제 묶여져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냥 이렇게 한 경우에는, 얘는 이제 여러 개의 결과고, 얘는 단일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출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류를 발생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엔요, 저희가 한번 샘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원의 입사일과 입사한 지 가장 오래된 사원의 입사일을 출력하시오. 네.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원의 입사일과 입사한 지 가장 오래된 사원의 입사일을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입사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고용일, 하이어 데이트죠. 하이어 데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용일, select hire date from emp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그 맥스민의 우리 정수 데이터, 넘버 칼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데이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elect 되죠? 네, min, 네, hire date from emp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러면 네, 가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장 입사한 지 어떻게 돼요? 가장 오래된 사원이 되겠죠? 오래된 사원. 예, 이것이 바로 min입니다. 그죠? min, 가장 오래된 사원.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max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max면 어떻게 되죠? max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원이 되겠죠?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원. 바로 이 max 값은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원. 네,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원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데이트 타임형에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문자열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네. 자, 모든 거 from emp에서 보게 되면 네, 요 job이라든가 그 다음에 ename 같은 경우가 이게 문자열이죠. 이걸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max 하고요. 네, 이 name에 대해서 max 해라. 네, 우리 이제 넘버 타입과 데이트 타입에 대해서는 이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name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word라고 나오죠? max가 word. 이거는 뭘까요? word. 자, min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min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in을 확인해 보면 adams 나오죠?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자, max와 min. 예,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알파벳 순이라는 걸 볼 수 있죠? min은 A, 그 다음에 W. 혹시 뭐 Z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뭐 X, Y, Z로 시작되는 어떤 이름이 있다면 그 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max라든가 min은 넘버, 데이트, 그 다음에 문자열, 마 캐릭터 모두 사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sum이라든가 아니면 avg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만약에 sum ename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ename에 대해서 총합을 구해라. 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ename에 대해서 총합을 구하라. 예,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떤 이제 특정한 함수들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sum이나 avg는
네, 문자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이네임에 썸을 해라. 네, 이거는 네, 맞지가 않죠, 그죠? 네, 이름을 합해라라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그 각각의 이제 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특성 부분을 또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라는 타입에 대해서 데이트형에 대해서 네, 민과 맥스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로우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는요,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행의 개수죠. 그래서 카운트 함수의 특정 칼럼을 기술하게 되면 해당 칼럼 값을 갖고 있는 로우의 개수를 계산하여 되돌려주게 됩니다. 다음 샘플은요, 사원 테이블의 사원 중에 커미션을 받은 사원의 수를 구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커미션.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컴이라는 걸 한번 보죠. 디벨로퍼로 이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select 모든 거 from EMP 했을 때 이 커미션의 그 너를 제외하죠. 너를 제외하고 네, 이 커미션을 받는 사원의 수가 4명이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select 일단 뭐 count 그죠? count 한 다음에 여기다가 com이라는 거를 주게 되면 네, 바로 이제 너를 제외한 컴 값이 있는 개수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총 4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게 되면 네, 이렇게 4라고 나오죠. 그래서 커미션을 받는 총 개수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count라는 그 함수였습니다. 이번에는요, count 함수는 널에 대해서 네,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그 그룹 함수들은 전부 다 널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지 않죠? 네, 널에 대해서는 네, 제외하고 연산을 하죠. 그죠? 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count 함수에 count 아스테리스크라는 네, 이 아스테리스크라는 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테이블 전체의 로우 수를 구하게 됩니다. 네, 오라클에서 이 아스테리스크는 항상 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elect 모든 것, 그죠? 뭐, from 모든 것을 출력해 주시오.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count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ount,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행의 개수가 나오겠죠? 전체 행의 개수, 총 14개, 그죠? 14개 데이터. 1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면 총 14개. 그래서 전체 테이블에 있는 행의 개수를 구하고자 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 count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커미션, count, 커미션의 개수 이렇게 하게 되면 14개, 전체 행의 개수는 14개고 커미션을 받는 개수는 4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부서 소속 사원 중에서 커미션을 받는 사원의 수를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 부서 소속 사원 중에서 커미션을 받는 사원 수를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10번 부서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 보시면 네, depth NO죠? 네, depth NO. depth NO가 10번 부서고요. 10번 부서에서 커미션을 받는 사원수. 커미션을 받는 사원수가 있나요? 커미션이 널이고요. 10번 부서에서 널. 10번 부서에서 널. 네, 널이네요. 그죠? 네, 없네요. 결과는 아마 0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커미션을 받는 사원 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커미션을 받는 사원의 수 from EMP 중 그다음에 where 이렇게 되겠죠? depth NO가
10과 같은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에 대한 카운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나올 겁니다.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0 나오겠죠? 이 결과는 0입니다. 만약에 이제 30에서 구한다고 하게 되면 30에서 구한다고 하게 되면 네, 커미션이 있는 사원수 하나, 둘, 네, 커미션이죠. 네, 받는 사원수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네, 셋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널이니까요. 네, 여기 30으로 해볼까요? 30으로 한 이후에 결과를 보게 되면 네, 4네요. 아, 4군요. 이제 커미션을 받는 선수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자, 하나, 둘, 셋, 넷. 그쵸? 하나, 둘, 셋, 넷이죠. 네, 네, 4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라고 나오죠. 네, 커미션 만수, 사원수. 네, 그래서 SQL문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들의 직업의 개수를 카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ob이죠, job의 개수죠. select count job, 예. 다음에, 예. 네, 요거는 이제 칼럼명이고요. 업무, from emp 했습니다. emp 하게 되면, 예, 직업의 개수죠. 예, 직업의 개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job. 이제 실행해 보게 되면, 네, job. 직업의 개수, 총 칼럼의 개수죠. 14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의 종류가 몇 개인지, 즉 중복되지 않은 직업의 개수를 카운팅해 보고자 하는 거죠. 중복되지 않은 직업. 직업의 개수를 딱 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세일즈맨, 이거 중복된 거 다 허용해서 총 14개가 나와버리죠. 그냥. 그죠? 근데 이 중복된 걸 빼고 클러크, 세일즈맨, 매니저, 어널리스트, 프레지던트, 네, 이렇게 순수하게 직업의 개수만 우리가 구하고 싶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냥 그대로 하면 그냥 칼럼의 개수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전체 개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때 중복행을 제거하는 키워드가 바로 distinct가 되겠습니다. distinct. 이걸 써서 질의를 하게 되면 직업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elect 자, count job from emp 하게 되면 14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distinct라는 키워드를 job 앞에다 붙여오면 되겠습니다. distinct, 구분한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distinct. 자, count distinct job 이렇게 주면 총 5개. 중복된 행은 중복된 값은 제거하고요. 네. 그래서 바로 디스팅크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은 직업의 개수를 카운팅 할 수가 있습니다. distinct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학습한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함수는 하나 이상의 행을 그룹으로 묶어 연산하여 총합, 평균 등 하나의 결과죠. 하나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함수의 인자로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트, 넘버 혹은 문자까지도 줄 수 있더라. 요거는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um은 누적 합계, average는 평균, count는 총 개수, max는 바로 최대값, min은 최소값을 반환해 주겠죠. 뭐 기타 이런 함수들도 있습니다.